안녕하십니까. 이슈앤인수TV의 이인수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는 조선일보로부터 나온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 오늘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웃기는 기레기신문의 적폐 공장의 단면입니다. 왜 조중동을 기레기신문이라 하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조중동 폐간을 주장하는지, 왜 조선일보를 21세기 대한민국의 토착 왜구라고 하는지, 조선일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송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특별히 조선일보만 까냐고요?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도 친일 보수 수구이고 21세기 대한민국의 국론 분열의 본산인 점에서는 50보 100보지만요 조선일보가 더 크고 못된 짓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만 가지의 못된 짓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몇 개의 에피소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일제시대에 조선일보의 친일 행각에는 도를 넘어선 것들이 많았죠. 아시아에서는 예로부터 용은 황제의 상징이고 임금의 상징이죠. 그런데요, 용의 발톱이 몇 개인지는 다들 아시죠? 전통적으로 중국의 용과 우리나라, 일본의 용의 발가락 숫자가 각각 다르잖아요. 중국의 원명 청시대 이후에는 용의 발가락이 3개에서 5개까지이고 황실에서는 주로 5개를 문양에 사용했습니다. 다 같은 용의 발가락인데요. 중국은 5개이고 우리나라는 4개죠. 그러면 일본은 몇 개였을까요? 네, 3개입니다. 사대주의 사상, 중화 사상의 일부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이야 용의 발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들 잘 모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용의 존재도 전설 속의 상상의 동물이라고 하니까요. 명나라, 청나라 등 중세시대 중국의 조분국인 조선은 황제라는 이름도 사용을 못하고 왕이라는 단어만 썼고 용의 발가락도 4개만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용 그림에는 발가락이 3개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은 또 조선의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으니까요.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어쩌다가 동남아 여행을 가보면요 3개, 4개짜리도 간혹 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나 일본과는 달리 중국, 변방국들 대부분의 나라의 왕실 문양 용 그림 중에는 중국처럼 발가락이 5개가 다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의 주제인 조선일보와 용의 발가락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자, 이 그림 먼저 한번 보시죠. 어라, 용의 발톱이 3개, 4개, 5개도 아니고 무려 7개네요. 조선일보가 그린 이 용은 일제시대 천황을 상징합니다. 조선일보는 왜 용의 발가락을 7개나 그려 넣었을까요? 그냥 대충 그려 넣다 보니 그랬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일본 천황에 대한 과잉 충성심을 용의 그림을 통해 나타낸 거죠. 이게 바로 일제에 대한 조선일보의 본심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황제들보다 일본 천황을 더 높이 치켜 세웠던 거죠. 또 조선의 4개 발가락과 일본의 3개의 발가락을 합쳐서 7개를 그려넣지 않았을까 하고 저는 추측합니다.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을 합쳐서 하나의 국가라고 주장한 일본 제국주의의 사상이죠. 조선말 고종 때 경복궁을 재건하면서 건정전 천장에 발가락이 7개인 칠조룡을 그려넣고 왕권 강화를 대내외적으로 선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칠조룡은 세계적으로 매우 찾아보기 힘든 문양입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를 통해 일본 황실에 칠조룡을 바친 것입니다. 근데요, 또 신문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조선일보라는 글자 위에 일장기도 박았습니다. 또 용 다리가 메뚜기 다리처럼 가느다란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참 조잡하네요. 용의 다리는 일제 황실에 국군이 세트했음을 미리 알려준 것일까요? 보셨다시피 조선일보는요, 일제시대 후반기가 되면요, 요즘 같으면 1월 1일자 신문, 신년사에 특별히 일본 천황을 찬양하고 만수무강을 기원했습니다.
좀 전에 그 그림에서 보셨듯이 일본 황실의 상징인 태양과 국화 문양이 있고요. 용과 구름과 봉황, 또 다른 날 발간된 신문에서는 소나무와 학이 날아오릅니다. 그림의 중앙에는 일본 천황 부부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일본과 하나의 국가라고 하면서 조선으로부터 전쟁 물자 수탈을 정당화하고 근로정신대나 군인들을 강제징용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나팔 수임을 자처합니다. 참고로요, 김대중 정부 시절 이후 또 참여정부에서 대북 지원 사업은요, 평화 유지비 성격이 있고 또 동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서로 돕는 것이잖아요. 대북 지원 사업 당시에는요, 조선일보가 계급품을 물고 북한 퍼주기네 하면서 남북 갈등, 남남 갈등을 앞장서서 조장했잖아요. 일제에게는 전쟁 물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강제징용까지 전국적으로 경쟁을 시키면서 정당화시켰으면서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 만든 조선 총독부는 온갖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그 조선 총독부를 찬양하고 그들이 강조했던 황국신민, 내선일체 사상을 우리 국민들께 주입시키는 나팔수가 되어 선전선동하고 찬양하는 기사를 거의 매일 썼던 게 조선일보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간첩단 조작 사건에 조선일보가 얼마나 충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이나 국정원 등 공안당국의 받아쓰기 기사들로 유명한 역사들인데요. 사실관계 파악 없이 그냥 베껴 쓰기만 해왔죠.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독재 정부는 시국이 어수선하고 선거철이나 정국이 불리하게 돌아가거나 하면 그들의 정권 유지 목적을 위해서 간첩단 조작 사건을 만들기로 유명했잖아요.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민주화운동 탄압 목적으로 공안사건을 악용하기 위해 조작, 확대, 과장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건들을 들자면 1950년 국회 프락치 조작 사건, 1967년 동백림 조작 사건, 1964년 1차, 1974년 2차 인혁당 간첩 조작 사건, 1974년 민청학년 간첩 조작 사건, 1975년 제1교포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 1977년 한민통 간첩 조작 사건, 또 최근에 2013년에는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여기서 인혁당 간첩 조작 사건이 뭐냐 하면요, 유신 정권 당시 정치 권력에 종속된 수사기관과 사법부, 국가의 불법이 낳은 대표적인 사법살인 사건으로 두 차례 걸친 간첩 조작 사건인데요. 1차는 북계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 조직으로 국가 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했다고 중앙정보부에서 발표한 사건입니다. 일당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 중에 있다고 발표하면서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조작 사건은요, 민청학년 1024명이 연루된 인혁당 재건이 및 민청학년 사건에서 235명이 구속 송치됐고, 이 가운데 인혁당 관련자 21명, 민청학년 관련자 27명 등 180여 명이 긴급조치 사호, 국가보안법, 내란 예비 업무, 내란 선동 등의 제명으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되었고, 재판이 끝나자마자 8명이 대형을 당한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02년 의문사 진상규명위에서 조작된 사건으로 판명났고, 2005년 국정원에서도 조작임을 확인했고요. 법원의 재심을 통하여 2015년에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하여 완전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41년 만에 밝혀졌으니 관련자 수천여 명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린 사건입니다. 인혁당 사건과 관련된 조선일보 1974년 4월 26일자 기사를 보면요, 일면에 대문짝처럼 기사를 크게 실었네요. 민청학년 노농정권 수립기도라는 제목입니다.
큰 글씨만 읽어볼게요. 인혁당 조총련에서 조종, 폭력데모 4단계 혁명, 청와대 점거 계획도, 240명 조사 일본인도 2명, 뭐 이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조선일보의 특징인 모욕주기 기사입니다. 1969년 삼선 기원 시기부터 일관되게 보여주었던 반민주주의적인 논조와 친독재 정권, 기득권 세력 옹호 논조, 사실관계 왜곡 보도와 허위 보도, 짜깁기, 특정인 모욕주기 등의 형태가 있었는데요. 특정인 모욕주기 기사들을 살펴보면요. 전부 언론과 검찰, 법원까지 짜고 친 기획 뉴스거나 자극적인 가짜 뉴스들로 판단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와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으로 모욕주기는 특히 유명합니다. 검찰총장 최동욱 혼외 아들 사건으로 모욕주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신상 털기로 모욕주기, 요즘 진행되고 있는 윤미향 당선자 모욕주기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명숙 총리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주건 한만호 씨가 전부 검찰에서 엉터리로 조작된 것이라고 비망록에서 밝혔잖아요. 그런데도 2010년 한 총리가 서울시장 출마하던 해에 조선일보는 마치 검찰에서 확인한 것처럼 제일 먼저 보도했잖아요. 더 웃기는 것은요. 재판부가 이 엉터리 조작된 것을 실체적인 진실을 찾기는커녕 유죄로 판결했고요. 또 한명숙 전 총리 측에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가짜뉴스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사건도 법원에서 기각해버렸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조작과 엉터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또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그 중심엔 늘 조선일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조선일보가요. 먼저 이야기했던 일본 일제 찬양은 물론이고요.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 정권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기사를 보면요. 기가 찹니다. 이 기사는요. 1980년 8월 23일에 조선일보 기사인데 한번 보시죠. 8월 27일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선거인단이 대통령 선거를 하기 직전인 4일 전 기사입니다. 큰 글씨만 한번 보시죠. 인간 전두환, 육사의 혼이 키워낸 신념과 의지와 행동,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남에게 주기 좋아하는 성격, 인맥 찾지 않아 주위에 사람 많이 몰려, 운동이면 못하는 것 없고 생도 시절엔 축구부 주장, 사회 앞서 공, 나보다 국가 앞세워, 뭐 이런 식인데요. 우리나라 현대사 격변기마다 이런 식으로 일본 천황 만세, 박정희 만세, 김일성 만세, 전두환 만세를 외쳤던 조선일보입니다. 이쯤 하면 여론 왜곡과 조작, 국론 분열의 선봉장이죠.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명예교수이자 유명한 철학자인 해리 프랭크퍼트라는 분이요. 그의 저서 개소리에 대하여 라는 책에서 말했는데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주제로 글을 썼을까 할 정도입니다. 개소리는 말하는 내용에 대해 기만하기보다는 듣는 이가 말하는 이에 대해 특정한 인상을 가지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즉 진실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자기 영향력의 확대만을 꾀하려는 기획 의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했네요. 오늘 다룬 조선일보의 기사들은요. 대부분의 기사들이요. 진실과는 상관없이 자기 영향력의 확대만을 꾀하려는 기획 의도로 쓴 대표적인 기사들이라고 봅니다. 이런 못된 개소리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조중동 신문기사의 일면들입니다. 프랭크퍼트 교수의 말에 의하면 조선일보의 기사들은 한마디로
개소리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조중동의 개소리에 놀아나는지, 조선일보의 장단에 맞춰 춤추느라 판단력을 잃어버리는지, 부패 세력을 옹호하고 친일에 물들어 있는지 정확한 사회현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요, 저는 토착 외구의 본산, 국민 팽가력의 본산,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 반공 이데올로기의 본산이 조선일보라고 주장하거든요. 최근에요, 동아일보도 검찰과 함께 노무현 재단의 유시민 이사장을 죽이기 시도하려다가 딱 걸렸죠. 이번에 발각되지 않았다면요, 또 검찰이 신라젠 이철 대표에게 조작된 증거 만들고 유시민 이사장에게 누명 씌우고 엮어 사건화 시켜서 조중동이 공동으로 나팔수를 했겠죠. 앞으로 또 어떻게 조작하고 사건을 만드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조선일보는 국내에서 발행 부수가 한때 248만 부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최고로 큰 신문사입니다. 2020년 3월 20일이 10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발행된 신문을 높이로 쌓으면요, 무려 25,000km나 된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에 약 3배가 넘는다고 하는군요. 그 신문에 개소리로 가득 찬 기사를 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세상을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았는지를요. 시사인이 실시한 2019년 국내 언론사 신뢰도 평가에서요, 가장 불신하는 언론 1위가 조선일보, 2위가 TV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일보보다는 차라리 개소리일보나 개소리TV라고 이름을 고쳐보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 프랑스 더골 대통령처럼 나치에 부역한 언론사들 전부 싸그리 폐간시키듯 우리도 오래전에 깔끔히 정리했다면 지금도 개소리하는 저 조선일보나 조중동은 보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개소리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했던가요? 요새는 개소리를 해도 몽둥이로 때릴 수도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동물학대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거구 보수 유튜버들 보면요, 개나 고동이나 조선일보보다 더 이상한 개소리들 해야 된다니까요. 보수들도 그 헛소리, 그 개소리들요, 안 믿기 시작했어요. 이번 4.15 총선을 통해서 미래통합당이 그 개소리들을 틀린 말이다, 소수의 목소리다,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다 라고 깨닫기 시작해버렸더라고요. 이상 이슈앤인수TV의 이인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